요즘 알리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이 샤오신 패드 2024. 아마도 25년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재고떨이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만 가격이 너무 싸서 구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거의 뭐 중고라고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박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뜯어져 있고 지문도 묶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셀러룸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낸 건 맞는데 그래도 느낌이 그냥 중고를 보냈다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알고는 있었는데 가격이 가격인지라 구매를 한 거고, 8월 초 정도부터 좀 이슈가 되어서 그때 막 쿠폰에 카드 할인 뭐 이런 거 코인 다 넣으면은 한 5만원대 구매한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한 8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셀러룸이 아닌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셀러룸이나 뭐 내수용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뒤쪽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하기에는 그렇게 대박도 아니고 또 나쁘지도 않다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외관을 먼저 보죠. 자, 우선 11인치입니다. 11인치여서 크기가 작지 않아요. OTT 보기 굉장히 좋고, 옆면에 볼륨 버튼이 있고 상단에 이제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하나, 여기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의외로 괜찮아요. 저렴한 녀석 치고는 사운드 괜찮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쪽 코너에 유선 잭이 있습니다. 3.5. 그래서 음악 들을 수 있고요. 카메라는 후면이 800만, 그 다음에 전면이 요 가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500만인가로 알고 있고요. 외관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다는 점. 다음은 성능입니다. 이 녀석은 스냅드래곤 685를 탑재를 했죠. 이게 보면 중급보다 조금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완전 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얼추 애매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게임도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상업에서 중업에서 안 돌아가고 뭐 요 정도인 거죠. 램은 8기가, 그리고 용량은 128입니다. 물론 용량은 외장 SD 카드 넣으면 조금 늘릴 수 있죠. 해상도는 1920, 1200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하게 무난합니다. 400니트 밝기에 90Hz까지 뭐 간단하게 다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셀러룸, 내수용, 내수롬 이런 말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의 차이점, 장단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얘는 셀러롬입니다. 말 그대로 셀러가 롬을 세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시를 할 때, 그러니까 내수죠. 중국에서 출시를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으로 출시를 합니다. 문제는 중국어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한글이나 영어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수롬을 사서 반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구글 키보드 같은 거 넣어서 타이핑을 넣게 해서 완전히 한글을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어와 한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능이 가장 좋거든요. 그에 반해 셀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셀러가 어느 정도 얘를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내수 제품보다는 좀 성능 저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셀러룸입니다. 그러니까 다 뜯었고 뭔가 이렇게 막 만져서 보낸 거겠죠. 장점은 그냥 딱 왔을 때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롬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단점이 있죠. 우선은 성능 저하가 되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슨 플로팅 볼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이게 롬질 하면서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초기화해서 다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전 귀찮아서 그냥 쓸 거고, 요런 부분들 잘 모르면 그냥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오류가 있어도. 게다가 이제 넷플릭스 OTT의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L1, L3 이런 단계로 보여주는데 이제 L1이 되어야 FHD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L3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이렇게 선명하게 FHD로 보이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L1은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선명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다시 딱 날려버리고 내수로 바꾼 다음에 반글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할 거면 다른 제품의 대안도 많단 말이죠. 셀러롬의 장점은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딱 받자마자 사용한다, 요 정도가 셀러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들 한번 다 돌려볼게요. 먼저 유튜브를 보면, 자, 화질은 괜찮은데 이제 이 반사되는 빛이 너무 강하네요. 이게 아마 이제 이런 반사가 좀 신경 쓰이면은
이렇게 이런 반사가 신경 쓰이면 필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L3입니다. 넷플릭스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여기 L3라고 보이죠. 그래서 화질은 좀 아쉽습니다. 셀러롬이라서 그렇고 내수롬으로 하면 L1으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귀찮아서 그냥 L3로 쓸 거고요. 이게 이제 L3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보는데 조금 화질이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뭐 못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은 뭐 깔끔하게 아이들 보거나 아니면은 영화 보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약간의 이제 화질 저하가 보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임을 좀 돌려볼 텐데요. 뱀피르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참 그렇습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사용자 설정으로 해 놓으니까 자체적으로 가장 낮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음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중간이나 높음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끊기기도 하고 화질도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붕괴의 경우에도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건 잘 움직이는데 화질이 안 좋죠. 자글자글 되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좀 안 보이나요? 설정을 보면 역시 다 매우 낮음으로 되어야 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높일 수는 있지만 높이면 아시죠? 버벅대는 거. 그래서 게임은 이제 낮은 옵 정도로는 뭐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픽 높은 게임들은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옵션을 다 낮춰서 하면은 돌아가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10만원짜리 태블릿으로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이런 그래픽이 중요한 게임을 돌린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품들도 10만원 초반에 이 정도 CPU 성능에 안 돌아갑니다. 그냥 낮은 사양으로 할 거면 저 같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겠어요. 저는 그 외에 어디에 쓰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제 오래된 차를 쓴다, 거기에 막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이런 것들로 쓸 수도 있지만 얘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얘가 자체 LTE가 안 되기 때문에 핫스팟으로 잡아야 내비게이션이 되지만 이렇게 티맵도 잘 되고요. 당연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핫스팟 잡으면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차에서 거치대만 튼튼한 거 하나 자바라 같은 거 딱 잡아서 거치해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말 얘는 대안이 없을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가격 자체가 얘는 지금 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8만원 주고 사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얘를 사야 되는데 한 10만원 초반에서 후반 정도로 본다면은 또 대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레노버 K10 프로입니다. 글로벌 모델이고 M10 플러스라고도 불리나 봐요. 자, 스펙을 보면 10.6 그러니까 거의 11인치 가까이 되고요. 조금 작죠, 샤오신 패드보다. 글로벌 버전입니다. 글로벌 버전의 경우에는 역시 뭐 국가 코드 변경이라든지 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다 돼서 오는 거죠. 물론 이제 미디어텍 G80이라서 685랑 비교하면 조금 성능은 낮겠죠.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뭐 복잡한 게임을 할 건 아니니까 그 외 성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같은 레노버 거이고요. 그 외에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이렇게 사양이 낮음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이 제품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아이뮤즈 K11인데요. 얘도 11인치고 187,000원입니다. 근데 얘 장점이 있어요. 바로 LTE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고 G99 옥타코어이고요. 그래서 성능은 뭐 어찌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고 스피커도 쿼드 스피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와이드바인 DRM L1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냥 뭔가 우리가 만질 필요 없이 깔끔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글 다 구글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외장도 2TB까지 지원을 하고 램 8에 128이고 태블릿용 이제 요금제 하나 넣어 놓으면은 정말 차에서 쓰기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면 그냥 이 아이뮤즈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도 괜찮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롬질을 좀 할 줄 알거나 검색을 해서라도 뭐 좀 해결할 수 있다, 뭐 저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 사도 괜찮습니다. 한 7, 8만 원 정도에 할인 막 해서 사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뭐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어차피 사양이 낮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 정도면은 셀러론 괜찮다 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배송에서 좀 문제가 생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싸니까. 그런데 뭐 나는 이런 거 잘 모른다, 뭐 와서
뭔가 이렇게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오류가 나면은 맹해진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차라리 아예 내수롬을 가지고 와서 직접 반글화 정도만 하거나, 왜냐면 얘는 다시 또 내수롬으로 가야 되고 또 반글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이뮤즈 같은 거 뭐 10만원 후반이기는 하지만 유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라 영상 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한 10만원 후반대 또 추천을 드려요. 은근 여기서 고장나면은 정말 8만원 버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외에 고급형 많죠. 아이패드도 있고 갤럭시 탭도 있고, 레노버에서도 뭐 성능 좋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가격이 30이 넘어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가형, 그 다음에 제가 산 요 샤오신 패드 2024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태블릿에 대해서 더 뭐 알고 싶은 내용이나 뭐 리뷰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잘 선정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제품들의 구매는 더보기 아니면은 쇼핑 탭에 다 넣어놨으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최대한 좀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